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익산 서동축제가 용감하고 씩씩한 서동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무왕재료로 시작된 서동축제는 오금산 금캐기, 백제장군 커리커처 그리기, 금마저수지 수상전시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5달 동안 폐쇄됐던 군산공항이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우선 진에어가 하루 2차례 군산과 제주를 오가고 10월부터는 이스타 항공도 하루 2차례 제주행 항공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서동축제는 어제 익산역 일대에서 무왕행차 행렬과 무왕제례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서동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왕행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동축제 개막 전날인 어제 행차 행렬과 함께 익산역 일대에서는 무왕제례가 진행됐습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로 저희가 행차 행렬을 해요. 행차 행렬과 무왕제례 모두가 시민의 안녕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진행을 해요. 무왕제례로 시작한 서동축제가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용감한 서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금마서동공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자매도시인 경주박물단의 공연과 어린이 합창단 퍼포먼스, 서동 K-페스티벌 등이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펼쳐졌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오금산 금캐기, 백제 행렬 등 체험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던 서동공원의 새로운 운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번 20주년 서동축제입니다. 특히 오금산 금캐기, 여러분들 오시면 금 한 돈씩 캐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백제 행렬도 정말 멋있는 그런 옛날 백제의 그런 어떠한 장군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동요 부르기와 백제의복 체험, 캐리커처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2번째 참여를 했어요. 작가들이 더 다양하고 예쁘게 얼굴을 그려드려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여 개가 늘어선 푸드트럭 코너에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축제는 금마저수지를 무대로 한 수상실경 공연 등 이색 체험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야간 경관이 아름답게 펼쳐져 시민들은 서동공원의 화려한 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와보니까요, 불이 들어와갖고 너무 환상이고 멋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군사들 뭐 이렇게 다 없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감동했어. 올해 서동축제장에는 셔틀버스로만 이동 가능해 행사장 이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KCN 조아갑니다. 최고의 맛을 함께 보고 먹고 즐기는 식품 문화 축제인 NS 푸드 페스타가 오늘 익산 할인 퍼스트 키친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핵심 프로그램인 미식 레시피 경영대회가 열려 최고의 맛을 놓고 기량을 겨뤘으며 가루썰로 만든 라면으로 요리왕을 뽑는 콘테스트도 열렸습니다. 내일은 다문화 다자녀 과정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쿠킹 클래스와 식품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푸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NS 푸드 페스타는 NS 홈쇼핑이 지난 2008년에 개최한 요리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익산으로 장소를 옮기고 익산시와 공동 주최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익산은 지금처럼 두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갑 선거구는 4,800여 명이 부족해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한선 대비 익산을은 7,000명 정도가 많아 일부 읍면동을 익산 갑으로 조정하면 계속 갑을 두석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 인구수는 각각 27만 1,042명과 13만 5,521명입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수위가 강화됩니다.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응단과 비상대책회의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기와 대상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북 변호사협회에서도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예산심의전인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에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새만금 예산 편성의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윤덕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부처의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무단으로 수정해 위법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관련해 자료를 수집한 후 국정감사 이후 문제 제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의회도 기재부의 행위가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삭발투쟁에 부안군 의회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부안군 의회 김강수 의장 등 7명의 의원은 오늘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친 뒤 SOC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삭발식에 참여하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래 의원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투쟁에 나섰다며 새만금 예산을 요구액대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침체에 빠진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식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내년 1월 18일 전죽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 계획입니다. 출범식과 전야제 등의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도는 출범식 행사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할 예정이며 대통령 참석 여부에 따라 행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이달부터 제한됐던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맹 해지됐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를 정책 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해 오는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발행 가맹점은 농민 공익수당, 근로청년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 실현을 위해 발행하는 정책 발행 지역사랑 상품권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병원, 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 주유소 등 200여 곳입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까지 10% 인센티브 추가 적립 지원이 있는 일반 지역사랑 상품권은 정책 발행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산 나온동에 설치된 송전철탑 6기가 5년 만에 모두 철거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서해초등학교에서 서군산 변전소 사이에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6기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오는 12월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협약을 맺고 70억 원을 투입해 철거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구간에 살고 있는 10개 아파트 만여 명의 주민들은 건강권과 조망권, 환경권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5달 동안 폐쇄됐던 군산공항이 15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주한미군군의 활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루 2차례 군산과 제주를 오가게 되는데요. 10월부터 이스타항공도 하루 2차례 제주행 항공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군산과 제주 하늘길. 인적이 끊겼던 군산공항 대합실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익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산까지 편하게 30분 만에 와서 1시간으로 또 빠르게 제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산에 오랜만에 비행기가 떠서 가족끼리 제주도 가니까 즐거울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려면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했던 도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는 전주가 고향이라서 부모님도 아직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 반갑고 좋아요. 주한미공군의 활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진에어가 15일부터 하루 2차례씩 군산과 제주 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진에어는 오전 9시 40분과 오후 4시 50분에 군산공항을 출발합니다. 지난 2020년 진에어와 함께 운항을 시작했던 제주항공이 국제선 운항으로 전환하면서 2년 전 운항을 중단해 횟수가 4차례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3년 반 만인 다음 달 1일 재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하루 2차례 운항하며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5시 55분 군산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진에어만 2편 운항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이 재취항하면 모두 4편으로 늘어나 일일 생활권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 그런 것도 있고 군사항공항 그 공사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하늘길이 많이 감소돼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시 군산공항도 재개하고 해서 하늘길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증편되면 전라북도 저희 도민으로서는 더욱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증편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0만 9천여 명이 이용한 군산공항. 미군의 활주로 공사로 끊겼던 항공기 승객 수요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8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는 모양동 롯데시네마 건물 3층에 온몸으로 놀이하는 모험 놀이터라는 테마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센터는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실, 미술실 등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됐습니다. 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도 놀이체험관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자금으로 708억 원을 집행합니다. 익산시는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 분야 357억 원과 공사 용역 물품 대금 등 196억 원, 경상적 경비 155억 원 등을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과 대금 지급 지연 방지에 나서고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기성금과 성금급도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추석 자금 집행을 위해 720억 원을 대기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리여고가 전북 미래학교로 선정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리여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북 미래학교로 선정돼 에듀테크와 AI 교육 프로그램 활용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리여고는 이 같은 미래교육 시스템으로 AI 코스웨어를 운영하고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 특성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합계 출산율은 0.82명에 그치고 올해는 0.7명 수준을 급감했습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2.1명이지만 2분기에 이미 3분의 1 수준인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주출산 여성의 인구 비중이 중요하지만 젊은 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는 독감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독감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1.3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독감 환자 통계는 올여름 내내 유행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이 자취를 감추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중인 익산시 평화지구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LH 본사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본사를 비롯해 LH 전북본부, 설계업체 등 익산 평화지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설계업체 등을 상대로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설계상의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부실이 확인돼 LH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전국 20개 단지 가운데 한 곳인 익산은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배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 등 5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끝에 전날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7월 25일에는 익산시 한 주택에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달 사이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정읍에 중대재해 위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정읍에서 3명이 기계 사이에 몸이 끼거나 추락사고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내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읍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186명입니다.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새벽 5시 10분쯤 정읍 함호동의 5층짜리 요양병원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집기류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병원에는 환자 340여 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소방시설 정상 작동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2학기에 27개 교를 대상으로 교원 안심 서비스 시범 학교를 운영한 데 이어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희망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안심 서비스는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451교가 신청했습니다. 교원 안심 서비스는 교원의 휴대전화번호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와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녹음기 설치 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올해 군산의 체불 임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군산과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51억 2천만 원, 피해 근로자 수는 1,03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2억 4,500만 원, 1,583명보다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9억 6천만 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3% 올라 넉 달 만에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보다 4.2%, 신선식품 지수는 4.3%, 생활물가 지수는 3.6% 올랐습니다. 이는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물가 상승세는 추석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 쓰인 캠핑용품 처리에 들어갑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때 사용된 용품을 정리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7,800만 원을 투입해 사용이 가능한 용품은 매각하고 불가능한 경우 폐기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잼버리 대회를 위해 텐트 23,500여 개와 매트 4만여 개 등의 33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군산 째보선창의 할매 메가박 강정이 천안에서 열린 도시재세 박람회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째보선창 협동조합이 3만여 명이 참석한 2023 도시 재창조 한마당 행사에서 할매 메가박 강정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박화자 협동조합 이사는 과거 군산 째보선창 이야기와 메가박 제조 과정 등을 설명하고 강정 시식과 판매 홍보 등을 진행했습니다. 째보선창 협동조합은 도시재생형 마을 기업으로 메가박으로 강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투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행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7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해결했습니다. 익산시 치매 안심센터가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무료 치매 선별 검사와 치매 어르신 작품 전시회, 교구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또 원광복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과 치매 바로 알기 퀴즈 등 치매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한편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 중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천호산 간선임도 개설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산면 호산리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산책로가 생겼다며 임도 개설을 반겼습니다. 군산시 대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돌봄이 필요한 가구 55세대에게 큰들희망 추설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큰들희망 꾸러미 사업은 고위험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 및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